어머니, 30억짜리 땅이라면서 이거 사기잖아! 어머니, 30억짜리 땅이라면서요. 이거 다 사기잖아.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등기권리증을 찢을 듯이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땅은 개발제한 구역에 묶인 맹지예요. 대출은커녕 세금만 내야 하는 애물단지라고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시각 낡은 기와집을 떠난 시어머니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며느리에게 던진 30억짜리 미끼, 그리고 그 덫에 걸려 스스로 파멸해가는 한 가족의 처절한 최후. 과연 며느리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기와집의 낡은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던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두른 탓인지 며느리 미주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녀가 신고 온 가죽 롱부츠 굽소리가 옥순이의 조용한 마당을 요란하게 깨웠습니다. 평소 명절 때도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던 미주가 예고도 없이 옥순이의 낡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미주는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던 옥순이를 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옥순이의 눈을 바라보며 거짓 눈물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이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옥순이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등장과 통곡에 콩을 담은 바구니를 옆으로 밀어두고 놀란 눈으로 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주는 옥순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지켜오신 그 땅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미리 증여해 주세요. 그 땅 담보로 대출만 받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네, 어머니. 옥순이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옥순이에게 있어 단순한 재산 그 이상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시장 좌판에서 콩나물이며 시금치를 팔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지켜낸 옥순이의 피와 땀 가리고 눈물이 서린 땅이었습니다. 옥순이는 잡힌 손을 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너희들 사업 노름에 날리겠다는 게냐? 옥순이의 단호한 거절에 미주의 얼굴에서 비굴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옥순이의 손을 거칠게 내팽개치고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그 땅 움켜쥐고 있으면 뭐해요? 죽어서 싸 짊어지고 갈 거예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돈이 중요해요?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미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고요했던 집안을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던 아들 민호가 슬그머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옥순이는 아들을 보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도 같은 생각이냐? 내 처가 하는 말이 내 뜻이기도 하냐고. 하지만 민호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어머니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비겁한 침묵은 미주의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옥순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미주는 이제 아예 대놓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옷가지들을 마루로 내던졌습니다. 어디 숨겨뒀어요? 땅 문서 어디 있냐고요? 내 손으로 찾을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옥순이가 기가 차서 미주의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젊은 미주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주는 옥순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서랍장을 뒤집어 엎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린 잡네. 내가 미쳐 정말. 미주는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놀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미주는 보란 듯이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오셨나 봐.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생겼네. 내가 맡아서 관리해야지.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미주의 뻔뻔한 거짓말에 옥순이는 말문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옥순이에게 이 상황은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거친 소리 들어가며 뒷바라지한 아들이 고작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이 현실이 옥순이에게는 지옥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옥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령 사람이냐? 짐승도 제 어미는 알아본다는데 내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주는 옥순이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고상한 척 그만하세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짐승? 아, 돈 없으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세상이에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미주는 옥순이가 끝까지 문서를 내놓지 않자 아예 안방 아랫목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나 오늘 문서 내놓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배째라 그래요. 아주 여기서 뿌리를 내릴 테니까. 그녀는 싱거운 부츠를 벗어던지고 옥순이의 이불을 덮어쓰고는 시위하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순이는 차가운 마루에 멍하니 앉아 닫힌 안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 아비가 저승에서 통곡할 노릇이다. 옥순이는 아들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지만 민호는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담배만 피워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주 말대로 하세요. 그냥 주시면 편하잖아요.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민호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옥순이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옥순이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뼈저린 후회와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방에서는 미주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이 노인네 기세 꺾이는 건 시간 문제야. 땅만 손에 들어오면 내가 받았던 그 명품백부터 지를 거야. 하하하.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옥순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옥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생의 의지 대신 서늘하고 단단한 결심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먼 자식들에게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겠다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회초리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옥순이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었지만 옥순이의 눈빛은 그 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미주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미주는 아예 옥순이의 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매일 아침부터 옥순이의 심기를 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옥순이가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미주가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와 밥상머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이게 뭐예요? 풀밭이네, 풀밭. 이러니까 힘이 없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 아니에요? 땅만 주시면 제가 매일 갈비 반찬 해드린다니까 왜 자꾸 고집을 피우세요? 옥순이는 숟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눌렀습니다.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너는 어미 앞에서 밥투정이냐? 먹기 싫으면 나가거라. 미주는 옥순이의 호통에 콧방귀를 뀌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우, 입맛 떨어져. 어머니나 많이 드세요. 전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테니까. 미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옥순이가 애지중지하는 장독대의 뚜껑을 일부러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어머니, 이 장독들 다 갖다 버려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땅 팔아서 아파트 들어가면 이런 냄새 안 맡고 얼마나 좋아요? 미주는 화단에 피어있던 겨울꽃마저 발로 툭툭 차서 꺾어버렸습니다. 옥순이가 뛰어나가 말리려 했지만 미주는 보란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머, 꽃이 다 시들었네. 어머니 인생처럼 말이에요. 미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옥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주의 괴롭힘은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노인정까지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음료수를 돌리며 옥순이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 좀 잘 봐주세요. 요즘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며느리인 제가 밥을 굶긴다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신대요.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드셨지 뭐예요. 동네 할머니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런 옥순이 겉보기엔 멀쩡하더니 속이 다 골맞나 보네.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옥순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옥순이는 졸지에 며느리 흉이나 보는 치매 노인 취급을 받으며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들 민호조차 옥순이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에 퇴근하고 들러서는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기는커녕 아내의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 미주 말대로 하세요. 그 땅 어차피 나중에 저희 주실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세금도 아끼고 저희가 편하게 모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자식들 마음을 모르세요? 옥순이는 자식놈이 뱉는 철없는 소리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처가 하는 짓이 눈에 안 보이니? 내가 노망이 들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자식된 도리냐? 하지만 민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자꾸 고집 부리니까 미주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스트레스로 인해 옥순이가 몸살이 나 알아누운 날이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데 미주는 약 한 첩 지어오기는커녕 거실에서 보란듯이 치킨을 시켜 먹으며 냄새를 풍겼습니다. 어머니, 냄새 좋죠?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문서만 주시면 제가 100마리도 사드릴 수 있는데. 미주는 닭 다리를 뜯으며 옥순이의 방문을 열고 빈정거렸습니다. 옥순이가 겨우 몸을 일으켜 며느리를 노려보자 미주는 옥순이의 머리맡에 있던 휴대전화를 슬쩍 집어들었습니다. 아참 어머니, 휴대폰은 제가 보관할게요. 자꾸 헛소리하고 다니시면 안 되니까. 땅 문서 주시면 그때 돌려드릴게요. 이년아, 내 전화기 내놔라. 내가 뭔데 내 물건에 손을 대. 옥순이가 소리쳤지만 미주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크신 거 보니까 아직 정정하시네요. 땅 주실 기운은 남으셨나 봐요. 미주는 옥순이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전화기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옥순이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집안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옥순이가 방문을 박차고 나가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하지만 미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옥순이의 앞을 막아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힘도 좋으시네. 노인네가 힘이 장사야, 장사. 그렇게 힘이 넘치시니까 아직도 땅을 안 내놓고 버티시는 거겠지.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옆집 할머니가 걱정되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옥순 할멈, 무슨 일 있어? 소리가 요란한데? 미주는 대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우리 어머님 지금 쉬셔야 해요. 남의 집 일에 신경 끄시고요. 미주는 문전박대하며 옆집 할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옥순이는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혼자가 된 기분에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이 옥순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미주는 아예 부동산 업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누워있는 옥순이가 다 들으라는 듯 거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사장님, 이 땅 시세가 얼마나 돼요? 금매로 내놓으면 바로 팔릴까요? 네, 30억이요? 어머, 대박이다. 부동산 업자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땅이면 30억은 거뜬하죠. 요즘 개발 호재가 있어서 찾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미주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땅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돈 액수에 흥분하여 깔깔거렸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30억이래요, 30억. 그 돈이면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옥순이는 마침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옥순이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저 끝없는 탐욕을 멈추게 하려면 말로 하는 설득이 아니라 뼈아픈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옥순이는 장롱 깊숙한 곳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주마.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 뼈에 사무치게 가르쳐 주마.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어미의 섯을 퍼런 결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려있을 때였습니다. 옥순이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미주의 눈을 피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루를 지나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옥순이의 폐부를 찔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빨랐습니다. 옥순이는 첫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가 낡은 간판이 걸려있는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은 옥순이의 오랜 지인인 김 법무사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김 법무사는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옥순이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아니, 옥순 누님, 이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옥순이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그동안 며느리에게 당했던 수모와 아들의 배신을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법무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옥순이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옥순이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김법무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마련해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법무사, 나에게 땅이 두 필지 있는 거 알지? 하나는 개발 소식이 있어 30억 가치가 있는 알짜배기 땅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만 비슷할 뿐 개발 제한 구역에 묶인 맹지 말이야. 김법무사는 옥순이의 뜻을 단박에 알아차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한 표정으로 서류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느리의 탐욕을 역이용할 치밀하고 완벽한 덫을 설계했습니다. 누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며느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텐데요. 김법무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옥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그 아이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앞뒤 분간을 못할 거야. 이번에 따끔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저렇게 살다 제명에 못 죽네. 모든 준비를 마친 옥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짐짓 병세가 악화된 척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미주와 아들 민호를 안방으로 급히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좀 와보거라. 옥순이의 부름에 미주는 짜증 섞인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 왜 또 부르세요? 저 바쁜데. 하지만 옥순이의 손에 들린 낡은 보자기를 보자마자 미주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옥순이는 기력이 다한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도 지쳤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편하게 눈 감고 싶구나. 옥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주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땅 문서, 즉 등기권리증과 옥순이의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주는 보자기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옥순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거 진짜 주시는 거예요? 정말이죠? 미주는 등기권리증을 낚아채듯 집어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옥순이는 그런 며느리를 제지하며 마지막으로 아들 민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이 길이 맞는 거냐? 내 어미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땅이다. 정말 내 첫 뜻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옥순이의 물음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어미의 편이 되어주길, 아니, 사람의 도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아, 어머니, 미주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세요. 민호는 아내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의 외면에 옥순이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옥순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미주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거라. 대신 내 노후는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각서는 써야 한다. 이 늙은이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는 않겠지? 옥순이가 내민 각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미주는 땅 문서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각서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쾅쾅 찍어댔습니다. 그녀의 손은 탐욕으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호강시켜 드린다니까요. 각서 따위 100장도 써드릴 수 있어요. 서류 작업을 마친 미주는 옥순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류를 가슴에 품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얼른 가자. 등기 이전하려면 바빠. 미주는 남편을 재촉하며 안방을 나갔습니다. 아유, 어머니, 진작 이렇게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저 바빠서 먼저 나갈게요. 미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옥순이는 닫힌 방문 너머로 멀어지는 며느리의 경박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두거라. 그 웃음이 눈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일 테니. 미주가 받아간 서류 봉투 안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0억짜리 개발 예정지가 아닌 평생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의 등기권리증이라는 사실을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미주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차가운 심판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미주는 등기권리증을 손에 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순이의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온통 30억이라는 숫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나야. 오늘 내가 밥 산다. 어디냐고? 청담동으로 다 모여. 내가 오늘 아주 비싼 거 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세였습니다. 친구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되묻자 미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나 이제 30억 자산가야. 땅 문서 내 손에 있다고. 너희들 이제 나한테 잘 보여야 할걸? 미주는 곧바로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는 가격표만 보고 침만 삼키던 명품 매장에 들어가 점원들을 하녀 부리듯 부리며 가방이며 구두 보석들을 닥치는 대로 골라 담았습니다. 이거랑 저거 그리고 저기 진열된 것까지 싹 다 주세요. 할부요? 아니요, 그냥 긁으세요. 어차피 갚을 능력 되니까. 점원이 카드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한도 초과 나오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미주는 카드를 내밀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나 곧 큰돈 들어오니까. 안 되면 다른 카드 긁으면 되죠. 사실 그 카드는 한도가 간당간당한 신용카드였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30억짜리 땅이 생겼으니 대출만 받으면 카드값 따위는 껌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핑을 마친 미주는 남편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나 지금 백화점이야. 당신 양복도 한 벌 쫙 뽑았어. 이제 당신도 사장님 소리 듣게 해줄게. 30억이 우리 손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전화를 끄는 미주는 택시를 타고 고급 외제 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비싼 차를 가리키며 딜러에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계약할게요. 당장 출고되죠? 딜러가 계약금을 요구하자 미주는 망설임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땅 담보대출 곧 나오니까 일단 2천만 원만 급하게 좀 빌려주세요. 네, 이자는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치른 미주는 마치 그 차가 이미 자신의 차인 것처럼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셀카를 찍어댔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미주는 시어머니 옥순이의 험담을 안주 삼아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야, 그 늙은 구두쇠가 끝까지 안 주려고 버티는 거 내가 머리 좀 썼지. 노인네가 힘이 있어? 며느리 이기는 시어머니 없다니까. 알아눕길래 내가 딱 가서 단판을 지었잖아. 친구들은 미주의 무용담에 맞장구치며 부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와, 미주 너 대단하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꺾었어? 진짜 독하다 독해. 미주는 그 시선들을 즐기며 옥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제 땅도 주셨으니까 요양원이나 알아보세요. 저희는 이제 바빠서 어머니 챙길 시간 없어요. 아셨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미주의 경박한 웃음소리에 옥순이는 아무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주의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땅 담보대출이 곧 나올 거라 굳게 믿고 사채업자에게 3천만 원을 더 빌려 외제차 계약금까지 합쳐 빚은 순식간에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장님, 3천만 더 싸주세요. 대출 나오면 바로 갚는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저 30억 땅 있는 거. 사채업자는 미주의 땅 문서 사진만 보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집안일은 도우미를 불러 맡기고 매일같이 쇼핑과 유흥으로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며칠 뒤면 큰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은 미주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한편 텅 빈 집에서 홀로 남은 옥순이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쓰레기들을 묵묵히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법무사, 준비는 다 됐는가? 그래, 고맙네. 이제 곧 끝이 나겠구먼. 옥순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괜찮네. 제 욕심에 제가 넘어가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버려 두게. 미주의 화려한 며칠간의 호화로운 생활이 절정에 달할수록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절망의 그림자도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자신이 밟고 있는 곳이 단단한 땅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욕망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미주는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읍내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산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땅, 오늘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을 테니까 당장 팔아주세요. 현금이 급해서요. 미주는 샤넬 가방에서 소중하게 모셔둔 등기권리증을 꺼내 중개인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중개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그 옥순 할머니네 며느님 되시죠? 어디 봅시다. 집어니. 중개인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집원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중개인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집원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미주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모님, 이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미주는 중개인의 반응에 짜증을 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잘못 알긴 뭐가 잘못 알아요? 30억짜리 땅 맞잖아요. 빨리 처리나 해주세요. 중개인은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모니터를 미주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기 사모님, 여기 지도를 보세요. 이 땅은요, 개발 제한 구역인데다가 맹지예요. 맹지가 뭔지 아시죠? 도로가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땅이라고요. 게다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건축 허가는커녕 삽 한 자루도 못 꽂는 땅입니다. 미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억? 개발 호재?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30억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개발된다고 했다고요. 미주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지만 중개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할머니가 딴 땅이랑 착각하셨나 보네. 옥순 할머니네 땅이 두 필지인데 하나는 도로변에 있는 알짜배기 땅이고 사모님이 가져오신 건 산꼭대기에 있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건 공시지가만 높게 잡혀 있어서 세금만 많이 나오지
은행 대출도 10원 한 장 안 나옵니다.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안 사요. 순간 미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억? 대출?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옥순이가 알짜배기 땅과 이름만 비슷한 쓸모없는 땅을 자신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노인네가 나를 속였어. 감히 나를 속여? 미주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주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은행 대출이 곧 나올 것이라 믿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이미 5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자는 한 달에 30%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이, 미주 씨. 돈 갚을 날짜 지났는데 왜 입금이 안 돼? 땅 대출 나왔다며? 장난해? 사채업자의 거친 목소리에 미주는 사색이 되어 변명했습니다. 아,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착오가 생겨서. 착오? 웃기고 있네. 당장 내일 안 갚으면 집으로 쳐들어갈 줄 알아. 전화는 끊어졌고 미주는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주는 현관문 앞에 쌓여있는 카드값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긁은 수천만 원의 카드값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민호는 그 청구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 너 이게 다 뭐야?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펑펑 쓴 거야? 땅 팔아서 갚는다며. 민호는 아내의 무분별한 소비와 빚더미에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미주는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사기쳤어. 맹지를 줬다고. 30억짜리가 아니라 쓰레기 땅을 줬단 말이야. 하지만 이미 서류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와 채무의 책임은 고스란히 미주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옥순이는 김 법무사와 함께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탐욕의 눈먼 자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걸세. 옥순이의 예언처럼 미주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외제차는 빚을 갚기 위해 중고 장터의 헐값으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며칠간의 생활은 처참하게 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빚더미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지옥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주의 집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구둣발로 거실에 들어와 가구며 가전제품에 빨간 압류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미주씨.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이거 다 가져가도 이자도 안 되겠네. 사채업자들은 고함을 지르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나왔고 미주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어떻게 좀 해봐. 당신 엄마한테 가서 따지자고. 어머님이 나 속인 거라고. 하지만 민호는 싸늘한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따지긴 뭘 따져? 당신이 욕심부리다 당한 거잖아. 어머니가 억지로 줬어? 당신이 달라고 생떼를 썼잖아. 민호는 어머니를 속이려다 당한 거라며 아내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미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어. 돈 좀 빌려줘.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정 식구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 너 시댁 재산 받았다며? 우린 돈 없다. 너 알아서 해라.
빚쟁이들 찾아올까 무서우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가난한 친정 식구들은 빚이 있다는 소리에 연을 끊자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호의 회사에도 빚쟁이들이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박민호 씨 나오라 그래. 마누라 빚 대신 갚아야지. 결국 민호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엉망이 된 집구석과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이 지긋지긋한 탐욕.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민호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미주 앞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당장 이혼해. 미주는 사색이 되어 민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혼만은 안 돼. 하지만 민호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미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짐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내 아내 자격 없어.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미주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미주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틈으로 우편물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온 증여세 신고 안내문이었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맹지인데도 공시지가가 높아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채이자 독촉장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미주는 눈앞이 캄캄해져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미주는 땅을 다시 옥순이에게 돌려주고 싶었지만 법무사에게 알아보니 그랬다간 또 다른 증여세만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미주는 발만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다 꾸민 짓이야. 가서 빌어야 해. 미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옥순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옥순이의 낡은 기와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미주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도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옥순이는 이미 낡은 기와집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찬 바람만 휑하니 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제발. 미주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미주가 망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도 아부를 떨던 지인들도 모두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전기와 수도마저 끊긴 집에서 미주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주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패륜적인 짓들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이혼은 법적으로 확정되었고 화려한 욕망을 쫓던 미주의 말로는 빚더미와 고립이라는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철저히 혼자 남겨진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옥순이는 그동안 낡은 기와집을 처분하고 기부한 땅에 세워질 복지관 설계가 한창 진행 중인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옥순이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가 일꾼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반면 미주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집을 떠난 미주는 찜질방과 쪽방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들은
벼룩시장에 헐값으로 팔아넘겼고 지금은 낡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미주는 겨우 변두리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자리를 얻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친 세제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 뒷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미주의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든 미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옥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수소문 끝에 며느리가 일하는 곳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미주는 먹던 밥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미주는 옥순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옥순이는 며느리의 거친 손과 수척해진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표독스럽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삶에 찌든 초라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순이의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지만 지난날 미주가 저지른 불효를 용서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옥순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흘리는 눈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미주는 옥순이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옥순이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미주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재단 기부 증서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진짜 알짜배기 땅, 이미 다 기부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도록 말이다. 미주는 증서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사실보다 옥순이가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미주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탄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며칠 뒤 해고 후 친구 집을 전전하며 폐인처럼 지내던 민호가 옥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문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옥순이는 그런 아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민호는 밥상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난 놈이라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옥순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명심해라. 부모 재산만 바라보고 사는 자식치고 잘 되는 꼴 못 봤다. 내가 땀 흘려번 돈이 진짜 내 돈이야.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민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주 역시 옥순이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요행을 바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옥순이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명심할게요. 저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제 힘으로 빚 갚으면서 살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옥순이는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김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법무사, 그 아이 좀 도와주게. 불법 사채업자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줘. 그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네. 옥순이는 비록 며느리를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다했습니다. 김법무사의 도움으로 불법 추심에서 벗어난 미주는 비록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땀 흘려번 돈으로 떳떳하게 살자. 미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돈의 진정한 가치와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순이의 마지막 가르침은 탐욕으로 얼룩졌던 미주의 인생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싹 틔우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옥순이가 기부한 땅에는 번듯한 노인 복지관이 완공되어 동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옥순이는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 오늘 국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옥순이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어르신들의 식판에 따뜻한 국을 담아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옥순이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새로 마련한 옥순이의 작은 집마당은 늘 이웃들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옥순님, 이거 텃밭에서 딴 상추인데 좀 드셔보세요. 아유, 고마워요. 이따가 부침개 좀 부칠 건데 같이 먹어요. 옥순이의 집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고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눔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미주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주방 보조일까지 도맡아 하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른 미주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건강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주는 가끔 쉬는 날이면 옥순이가 있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옥순이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먼발치서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꼭 떳떳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싶어요. 민호 역시 이혼의 아픔을 딛고 재기했습니다. 그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생활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옥순이를 찾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배워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독대 좀 닦아놓을게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많이 변했네. 옥순이는 듬직해진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옥순이는 마루에 앉아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관을 찾아온 동네 아이들이 옥순이의 집 앞을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냐, 그래. 학교 다녀오니? 이리 와서 찐 고구마 좀 먹고 가렴. 아이들은 옥순이를 친할머니처럼 따랐고 옥순이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보다 더 끈끈한 정을 이웃들과 나누며 옥순이는 외로움을 잊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옥순이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날의 모진 풍파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배신, 그리고 뼈를 깎는 결단까지 그 모든 시련들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옥순이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탐욕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평화와 사랑이라는 새싹이 돋아났고 옥순이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감, 보고 있소? 나 잘 살고 있지? 옥순이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먼저 떠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식 농사는 조금 망쳤을지 몰라도 내 인생 농사는 이만하면 풍년 아니오? 옥순이의 집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하얀 목련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옥순이의 아름다운 황혼을 축복하듯 꽃잎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눈을 감고 봄바람을 느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옥순이의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옥순이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것을 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이웃과 나누는 소박한 삶 속에 있다는 옥순이의 지혜가 가슴 깊이 남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